네, 이렇게 김봉만 전문가의 유튜브 라이브입니다. 뒤에 또 나오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텐데 궁금하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다리시던 첫 번째 종목부터 진단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지금 전화 들어와 있는데요. 전화 받아볼게요. 네,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죠? 네, 원익 QNC. 원익 QNC요? 네,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죠. 네, 25,000원이고요. 네. 20%. 25,000원에 20%요? 네, 25,000원, 사실 요 가격에서 거의 계속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언제쯤 매수하신 거죠? 네,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2달 정도. 네. 이제 슬슬 뭐 살아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뭐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도 보이는데, 이 친구 참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죠? 네, 정말 느린 것 같아요. 네. 그쵸. 예,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익 QNC, 지금 가장 궁금하신 점은 어떤 점일까요? 네, 좀 오를 수 있을까요? 반도체.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뭐 관련해서 다들 분위기도 어둡고 언제 오를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 종목 지금 좀 답답합니다만 앞으로 오를 가능성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살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님, 원익 QNC입니다. 요거 차트가 제가 봐도 좀 답답한데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자, 뭐 그냥 자를 대고 옆으로 긋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차트를 보면. 네. 예, 자를 딱 대고 이렇게 긋는 것 같은데. 자, 시청자님 좀 답답하시더라도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이렇게 크게 못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은 고객사하고 이 납품 단가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율이 늦어져서 지금 계속 옆으로 이렇게 횡보만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그것도 고객사에서 이 납품 단가를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내려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시장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못 올라가고 그냥 발목이 탁 잡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거고요. 자, 이 원익 QNC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TSMC를 거래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TSMC 쪽에도 마찬가지 하반기에 이 TSMC도 물량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원익 QNC 같은 경우도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될 거고요. 작년에 보시게 되면 여기 35,000원대, 재작년이죠, 벌써. 네네. 작년이네요. 네네. 작년에 2022년 3월 달에 한 35,000원 정도를 기록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뭐 2만원대까지 깨는 네. 급락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주가라는 거는 실적 따라서 처음에는 뭐 잠깐 동안은 단기적으로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뭐 누가 많이 사면 좀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누가 많이 팔면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거는 실적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실적 따라 움직이는데, 그러면 실적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이 회사가 주가가 이게 빠지는 게 당연한 건지 아니면 좀 억울한 건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실적 보시면요. 2021년도에 뭐 860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어요. 네. 근데 작년에 2022년도에 보면 1200억 정도 납니다. 자, 그러면 영업이익이 한 4천억 이상, 50% 이상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와야 되는데 도로 빠졌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주가가 억울하게 빠졌다. 뭐 시장 상황도 안 좋고 누가 좀 뭐 시장 상황 때문에 좀 이렇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실적도 말씀드린 대로 뭐 저 하반기에는 좀 TSMC 모멘텀도 있고 그래서 작년 2022년도 실적보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올해도. 자, 그렇다면 지금 뭐 현재 주가가 옆으로 이렇게 막 횡보는 하고 있지만요. 이걸 겁낼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딱 하나 더 남았죠. 자, 이게 밸류에이션이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저 시가총액이 6,700억 정도 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영업이익을 작년에 1,200억을 냈습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매력도 상당히 높은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매도해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있나요? 저는 이걸 지금 매도해야 될 이유를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옆으로 이렇게 막 횡보를 하고 있더라도 뭐 또 만약에 시장 상황이 되게 급격하게 악화가 된다라면 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그 주가가 그 시장 상황 때문에 같이 빠진다고 뭐 이게 좀 걱정하거나 그럴 종목이 아니고요. 꼭 붙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 뭐 저 올라오면 일단 28,000원대 정도 그 근처까지는 특별한 저항선들이 없습니다. 보시면 여기까지 별 특별한 저항선이 없죠. 이 전고점. 근데 요 전고점에서는 뭐 한번 걸릴 수는 있고요. 하지만 실적 부분들하고 하반기에 이 반도체 섹터들 이쪽이 좀 좋아질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면 그리고 주가도 많이 빠졌고요. 여기에 있는 28,000원대에 있는 저항선 이거는 돌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뭐 최소한 목표가를 3만 원 이상 정도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고요. 요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그러면 또 그때 돌파를 하면 얼마까지 가나요? 이런 질문은 지금 의미가 없는 질문이죠. 네. 무의미한 겁니다. 자, 뭐 한 3만 원 근처 정도까지 가면 그때 뭐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요.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 상황이 또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다시 몸 변하니까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차 저항선은 28,000원. 뭐 그거 돌파하면 3만 원 정도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달님, 주식 뭐 종목마다 각자의 타이밍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익QNC 지금은 좀 상당히 답답한 구간을 지나고 있지만 일단 지금 뭐 딱히 팔 이유는 없다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매수 가격이 25,000원인데 뭐 28,000원 이거 뭐 당연히 갈 수 있을 만한 가격이고 3만 원 근처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테니까 3만 원 근방으로 도달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판단을 새롭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기억해 두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자, 원익 QNC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요즘에 뭐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종목들 꽤 많이 있다 보니까 진단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결이 이런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남들 다 가는데 제 거 왜 안 가요? 라는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그 종목마다 사실 이렇게 이거 기다리면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라는 종목도 있고 이건 소외되는 거라서 지금 오히려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철저히 나뉠 수가 있거든요. 그 판단이 스스로 잘 안 되시죠? 그렇게 궁금하실 때는 항상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진단 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세호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달빛사랑님, 네, 미래에셋 증권이고요. 매수가는 8,910원에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탈출 가능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미래에셋 증권 오늘 7,380원으로 네, 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8,900원대 매수하신 거 보면 1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증권주들은 증시가 좋아지면 시세도 좀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죠. 작년 하반기 때는 증권주들 부실채권 이슈도 있었고요. 계속 좀 실적이 좋지 않다가 올해 초부터 시장이 좀 좋아지다 보니 좀 투자 심리도 같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탈출 가능할지 자세한 전망 이재필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미래셋 증권 같은 경우는 앞에서 좀 말씀해 주셨듯이 이 부실 PEF 뭐 이런 것들이 좀 머리를 아프게 만들었었습니다. 자, 근데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고요. 지금 뭐 수면 아래 조금 이렇게 잠복해 있는 뭐 그런 상태다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지금 당장 눈앞에 와 있는 모멘텀은 그게 아니라 STO 관련 모멘텀인데요. 증권형 토큰이죠. 자, 요거를 저 금융위에서는 뭐 어떤 가이드라인 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좀 틀려질 겁니다. 근데 요거를 3월 6일이죠. 뭐 한 20일 정도 20일 안 남았겠네. 28일이니까 올해 그렇죠. 이번 달이 마지막 달이요. 다음 달 6일 그러니까 3월 6일 날 국회에서 좀 논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긍정적인 좋은 방향으로 나온다라면 주가는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 전혀 깜깜한 뭐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서서히 뭐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도 지금 괜찮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뭐 저항선으로 작용하던 게 241 이평선이 좀 저항선으로 작용했는데요. 자, 며칠 전에 뭐 뚫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밀렸다가 다시 아래 21선에서 재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거래량 부분들 상당히 좀 많이 늘었죠. 거래량 늘면서 지금 강하게 양선을 뽑아낸 모습인데, 자, 주가는 좀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좀 높아요. 8,910원이면. 그 다음에 저항선대를 보게 되면 8,000원 좀 넘는 구간, 그 구간에서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이 자리죠, 여기.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긴데요. 자, 이때 밑에 보시게 되면 거래량도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8,000원대 약간 넘는 가격대, 이 정도에서는 대기 매물들, 뭐 이때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탈출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때 물리신 분들도 야, 이거 나 가격 오면, 내가 산 가격 오면 탈출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매물 부담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죠. 자, 그래서 뭐 매수하신 가격대 그까지 가려면 뭐 이 증권형 토큰이 이슈가 확 돼서 뭐 국회에서도 좋게 얘기가 나오고 이슈가 확 되면 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뭐 조금 또 뭐 뒤로 미뤄 뭐 이렇게 되게 된다라면 이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되게 좋아져야 됩니다. 자, 그럼 시장 자체가 되게 좋아지는 게 뭐 하루 이틀 만에 시장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좀 길게 좀 들고 가셔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일단은 처음에 1차 저항선을 한 8,00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요거도 마찬가지로 다음 달 6일 날 국회에서 논의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지켜보시다가 그때도 만약에 이 8,000원대 이 가격을 뚫지를 못하고 그쪽에서 민기적거린다라면 그땐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다음 달 6일 정도, 그러니까 뭐 그때 하루 이틀 전후 정도 그때까지 들고 있다가 뭐 그때 좀 정리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에셋 증권 살펴드렸습니다. 역시 요새 좀 화제가 됐었던 증권형 토큰 STO라 그러죠. 최근 뭐 금융당국에서는 토큰 증권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긴 한데, 요 관련해서 3월 6일에 국회에서 논의가 좀 된대요. 자,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금 저항선으로 작용할 만한 8,000원 라인, 요걸 뚫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단기간엔 그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빛사라님의 미래에셋 증권을 이렇게 살펴드렸으니까요. 단기적으로 요 이슈를 잘 체크하면서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네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카카오 7만 원에 샀어요. 카카오요. 네, 네, 7만 원의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 정도 됩니다. 15%요? 네, 알겠습니다. 자, 7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은 아마 지난해 여름 뭐 이 정도 무렵 아닐까요? 매수하신 시점이? 네, 네, 네. 그러면은 매수하자마자 참 당황하셨죠? 네, 네, 주가가 갑자기 우르르 좀 내려오니까 그때 매수하셨을 당시에도 쌌다고 판단했을 텐데 거기서 더 내려가니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자, 뭐 46,500원까지 갔다가 그래도 그 뒤로 많이 올라와서 지금은 64,200원까지 왔습니다. 얼마 전에 7만 원 다시 한번 뚫어냈을 때 그때 못 파셨나 봐요? 더 갈찰고 못 팔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 정도 기세가 다시 붙었으면 다시 가겠다라는 희망을 품어보면 꼭 그때 떨어져요. 자, 그러면 한번 일단 타이밍을 살짝 놓치셔도 더 아쉬우실 텐데 지금 아마 궁금하신 건 그러면 7만 원 다시 갈까요? 이게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7만 원 다시 갈지 또 밑에 내려가면 얼마까지 더 빠질지 그게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큼 내려올지 이게 너무 많이 내려간다고 하면 이 겁나서 가지고 있지 못하죠. 자, 그러면 네. 카카오 위아래로 얼만큼 좀 봐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재표 전문가님, 이거 참 많이 이렇게 나가죠. 7만 원 다시 넘었는데 그때 못 파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카카오가 지금 이슈가 좀 있는 게 뭐냐면요. SM 관련 이슈가 좀 있죠. 네. 처음에 SM을 이 카카오가 인수를 하려고 뭐 저 전환사채하고 뭐 그런 것들을 발행을 해서 지분을 확보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자, 뭐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다가 소송을 했습니다. 그 소송 결과도 아직 안 나왔고요. 뭐 다음 달 정도는 돼야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다가 하이브가 쑥 들어왔죠. 맞아요. 하이브가 쑥 들어왔는데, 이 하이브가 이 공개 매수가를, SM 공개 매수가를 12만 원 정도로 일단 했는데요. 자, 이게 조금 이 카카오 쪽에서는 부담이 될 거예요. 만약에 하이브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지분을 인수를 하고, 공개 매수를 이렇게 하는 그런 관점이 있다라면, 이게 주가 자체가 좀 더 주고 사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분 싸움으로, 지분 경쟁으로 간다라면요.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인수를 하려면 12만 원보다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SM 주가 자체도 이게 하이브에서 공개 매수를 하려는 가격이 12만 원인데 지금 13만 원이 넘었거든요. 13만 1,900원인데 오늘 종가가. 이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분 싸움 붙으면 12만 원 갖고는 카카오가 인수를 못하고 그럼 12만 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줘야 될 거야. 뭐 한 14만 원 정도는 되지 않겠어? 그런 게 시장의 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더 이게 비싸게 사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차라리 이 카카오 주가만 본다라면 이게 인수를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지금까지 보면 출혈 경쟁을 막 해갖고 인수를 하면요. 승자의 저주가 걸릴 때가 많았습니다. 뭐 되게 지금 과거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막 싸우다가 겨우 좀 이겼는데 그때부터 주가는 뭐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안 좋은 흐름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출혈이 너무 크다고 해서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이거는 지금 향후에 카카오 주가는 소송된 거, 그거부터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부터 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인수를 안 하면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뭐, 요거는 지금 이슈가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고, 카카오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한다라면요. 지금 굉장히 핫하죠. 챗 GPT. 이게 굉장히 좀 핫한데, 자, 우리나라에서, AI를 이렇게 좀 만들려고 그러면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시스템 반도체하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일까요?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 AI 쪽으로 나중에 굉장히 좀 이게 우리나라도 뭐 한국형 챗 GPT도 만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이슈들은 좀 있어요. 자, 그래서 길게 본다라면 주가에 가장 좋으려면 SM을 인수를 안 하고 이런 부분으로 쭉 가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안 났으니까 이 기술적인 관점 그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242평선이에요. 지금 이번에도 뭐 7만 원 넘었을 때 242평선 근처까지 갔다가 좀 밀렸는데요. 242평선이 현재 71,900원 정도에 있고요. 이게 점점 내려오고 있으니까 주가가 좀 여기서 박스권에 왔다 갔다 한다라면 7만 원 이상 되면 단기적인 고점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좀 하락한다라면 바로 아래 또 뭐 6만 원 근처 정도 이 정도에서는 지지선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뭐 그 정도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이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뭐 차라리 이 카카오가 인수를 안 한다라고 그렇게 해버리면 주가는 위쪽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계속 좀 고집을 부리고 계속 우리도 인수를 해야 되겠다. 더 높이라도 사겠다. 이런 입장이다라면, 이 주가는 좀 발목이 잡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부분 결정 나는 거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결정 나느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 자체가 틀려질 겁니다. 자, 기술적으로는 뭐 6만 원, 7만 원,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사이니까 뭐 매매를 하시려면 그 부분 가격대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장님 카카오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최근에 SM 관련된 인수전 이야기 때문에 요게 변수가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래로 내려간다면 뭐 6만 원 근처에서는 지지가 나올 것 같고 윗방향으로 봤을 때는 7만 원 정도, 6, 7만 원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 가격 구간 생각해 두시면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전화로 카카오 살펴드렸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뭐 작년에 정말 뭐 많이 내려와서 수당 투자자분들, 특히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종목들일 텐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매수 가격에 도달하지 못한 분들이 이렇게나 많이 계신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카카오 관심 있는 분들, 갖고 계신 분들도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저희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조수영 캐스터 알려주실까요? 네, 다음으로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김형신님 종목이고요. 덱스터 12,680원에 매수하셨어요. 20% 보유하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12,59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관련 종목으로 주로 영화 특수 효과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12월 달에 아바타2 흥행 소식에 같이 부각이 됐던 종목입니다. 그때 당시에 16,000원 선에서 고점을 찍고 현재는 좀 주춤한 흐름인데요.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보다는 뭐 한알령 해제 또 뭐 영화 모멘텀에 같이 수혜를 받던 종목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지 자세한 내용은 이재필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덱스터는 전형적으로 좀 끼가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끼가 있는 종목인데 그 끼를 발산을 하려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그렇게 부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은 AI 관련되는 쪽들이 모멘텀을 받아서 확 움직이는데요. 이 덱스터는 메타버스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돼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쪽도 된다라고 보는 게 조금 지금 좀 주가 흐름이 조금 부진한 이유는 뭐 애플에서 VR 기기를 내놓는다 그랬다가 뭐 무기한 연기한다 막 이런 얘기들도 이런 발표들도 있었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 자체가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 관련되는 부분들도 간혹 한 번씩 이게 모멘텀을 받는 뭐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또 영화 지금 뭐 뚜렷하게 좀 지금 딱히 뭐 향후에 대장 영화다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없는데요. 전에 주가가 많이 움직였을 때가 신과 함께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럴 때 주가가 상당히 좀 탄력 있게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재작년이겠네요. 넷플릭스 쪽에서 저 달에 가갖고 물하고 그게 뭐였었죠? 넷플릭스에 있었던 그 뭐였죠? 승리호인가요? 그렇죠.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저도 나네. 상세히는 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달에 물을 막 있어갖고 거기서 하여튼 그거 할 때 예. 그때 되게 좀 강하게 탄력 있게 움직였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특수 효과가 많은 뭐 그런 것들이 화제가 돼야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움직임들은 나오지를 않고 있고요. 자, 근데 있다 보면 한 번씩 그런 좀 모멘텀들 이런 건 생길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주가 자체는 전 저점이죠. 자, 그거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일단 뭐 지금 주가 방향은 중립적인 그런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전에 찍었던 저점 이 가격대가 11,650원 정도를 찍었네요. 자, 이 가격대는 좀 지켜줘야 되는 그런 가격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뭐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위쪽으로 올라간다라면 여기 보시면 계속 또 저항받는 부분들이 있죠. 자, 여기 240비평선에서 여기서 저항을 받았고요. 또 이번에도 살짝 반등이 나오면서 그 가격대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 같은 경우는 좀 뭐 특별한 모멘텀이 있어야 돌파가 되는 그런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상황에서 일단 보유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정리를 하시고 싶으시면
일단 14,850원 정도에 지금 240선이 걸쳐 있는데요. 자, 요것도 조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한 14,000원 이상대 정도,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아, 이거 저항받을 수도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고요. 뭐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14,000원대 뭐 그 근처 정도 그쯤에서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덱스터 이렇게 봐드렸습니다. 뭐 메타버스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 사실 잘 올라가는 종목이죠. 이게 지난번에 정말 많이 갔을 때 53,000원 같은 종목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상승이 나왔다가 그거 지금 다 내려갔습니다. 자, 그래서 기대도 많이 하고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당장 강한 움직임 보여주긴 쉽지는 않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요, 보유는 하시되 욕심을 크게 부릴 수는 없을 것 같고 14,000원 정도 되면 거기서는 매도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거기서 저항을 받을 수 있으니 14,000원 이 가격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형신님의 종목이었습니다. 덱스터 이렇게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도 저희 한번 유튜브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이번에는 구리구리 너구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으로 가볼게요. 자, 이 종목은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아, 이 어버브 반도체 이틀 전이었나요? 정말 대단한 상승 나왔죠? AI 관련해서 급등세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이 매수가를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이요. 1,900원입니다. 비중 18%에 전망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이 1,900원이면은 이 급등한 날 따라서 들어오신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좀 한번 해봅니다. 왜냐면 이 급등하기 전에 가격이 10,000원대 밑에 9,000원 정도에서 좀 횡보하다가 갑자기 훅 올라왔거든요. 아니면 그 지난번에 저점 나오기 직전에 그 들어가셨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어부부 반도체 일단 뭐 10,000원대에서 갖고 계신 상황이고 오늘 뭐 종가와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쭉 계속해서 도약을 할 수 있을지 그 점을 기대를 하고 계신 모양인데요. 자, 구리구리 너구리님의 어부부 반도체 살펴드립니다. 자, 전문가님, 어부부 반도체 일단 뭐 며칠 전에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이게 계속 뻗어갈 수 있을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예, 주식을 싸게 사셔야 돼요. 네. 이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아침에 출연하는 제가 종목 추천하는 프로는 지금 출연을 안 합니다. 일부러 자제를 하고 있는데 네. 출연하는 프로에서 뭐 뒤에 이렇게 한 종목씩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그때 아침에 마켓 시그널이란 프로 8시 프로 그때도 9,000원대 중반 정도 이때 AI 열풍들 막 이런 거 있으니까 AI는 시스템 반도체하고 데이터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어버브 반도체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또 뭐 저녁 프로 투자의 신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근데 그때 매수를 하셨다라면 아마 이렇게 종목 상담을 이렇게 해오는 일도 없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 편하잖아요. 속 편하니까. 근데 자, 이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MCU 칩이라는 걸 만드는데요. 요게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어디 전자제품이나 뭐 요런 거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그 핵심 칩이에요. 근데 저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차량용 MCU도 있고 MCU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 가전제품들 이쪽에 들어가는 그 MCU를 만들고 있어요. 자, 근데 이 MCU를 만들면서 획득한 기술이 절전하는 저전력 반도체, 자, 요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력을 습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이 반도체, 저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도 향후에 뭐 상당히 개발을 해나가고 좀 커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전기차 같은 경우도 뭐 전기를 조금을 써야, 다른 쪽에서 전기를 조금 써야 멀리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모멘텀들은 상당히 좀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 어버브 반도체를 지난번에도 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요. 자, 실적 부분들을 한번 보게 되면 좋습니다, 실적. 자, 뭐 대충 보면 시스템 반도체들, 뭐 팹리스 업체들 이런 쪽이 뭐 시가총액이 1,000억, 2,000억, 뭐 3,000억 이렇게 되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가총액이 최근에 좀 올라와서 1,900억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흑자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뭐 재작년에 한 176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는데요. 요거는 2020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작년 실적 한번 보게 되면
지금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얼핏 봐도 110억에다가 106억 하면 216억 정도, 226억이네요. 226억 정도를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가 자체가 또, 이 종목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원익 QNC하고 마찬가지로 주가만 빠졌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실적 부분들이 되게 좀 좋아졌는데 주가만 빠졌다. 그리고 보유하고 이 종목이 하는 일이 시스템 반도체 쪽이다. 뭐 그리고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매력도 있다. 자, 여러 가지 매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조금만 좀 일찍 매수를 하셨으면 사실 이거 팔 일 없는 종목입니다.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1,900원이니까 11,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약간 좀 불안하셔서 이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보유하세요. 보유를 하시면 좀 흔들 수는 있습니다. 뭐 내일 당장이라도 시장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진다라면 좀 이렇게 그동안 좀 며칠 동안 오른 것도 있겠다. 좀 이렇게 조정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조정받는데 거기 흔들리지 마시고 좀 보유를 하신다라면 제 가격을 찾아갈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뭐 일단 지금 12,000원 근처 찍고 내려왔는데 일단 좀 기다려 보신다라면 13,000원대 한 중반 이후 정도 그 정도까지는 뭐 특별한 어려움 없이 일단 실적 나는 거 그 부분이 약간만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조금 흔들더라도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될 수 있으면 조금 느긋하게 흔들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구리구리 너구리님께서 요거 조정받으면 한 5% 물 좀 타야지 이러고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조정받으면 조금 더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예, 조정 받으면 좀 더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18%면 뭐 조금 많긴 한데 물을 타면 많긴 한데요. 예. 5% 정도면 뭐 한 23% 정도 되겠네요, 비중이. 그러면 일단 실적 부분들이 불안한 종목이다라면 제가 뭐 안 됩니다, 물 타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계속해서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 MCU 칩이 가전제품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휴대폰에 예전에 갤럭시 시리즈에 갤럭시 S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터치 MCU도 뭐 납품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모멘텀은 있어요. 그리고 네.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차량용 MCU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몇 년 전부터 개발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부분도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모멘텀들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매수를 좀 더 빠지면 매수를 하시는데 매수하시는 가격대는 뭐 한 10,000원 근처 정도까지 빠질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네. 뭐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빠지겠죠. 그렇게 되면 10,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에서는 뭐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네. 더는 사시면 안 돼요. 네. 한 번만 5% 한 번만 더 사시고 그거까지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리구리 너구리님 잘 들으셨죠? 어부 반도체 일단 13,000원 중반 이후까지 뭐 가능할 것 같다라는 목표 타겟되는 가격까지도 말씀해 주셨고요. 만약에 조금 더 사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10,000원 근처까지 좀 충분히 내려왔을 때 그때 진입을 고려해 보시죠. 자, 어부부 반도체 살펴드렸습니다. 유튜브 종목 진단 이렇게 마무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너구리님께서 유행님 센스 굿 하셨는데 잘 물어봤죠? 자, 종목 진단을 하나는 더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또 유튜브 종목으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유튜브에서 찾아본 종목은요, 이민재님께서 보내주셨거든요. 요것도 앞서 말했던 비슷한 답변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국정보인증을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정보인증 매수 가격이 6,270원이고 10% 비중이시죠. 가격 보니까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급등 이후에 들어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아까 미래에셋증권 얘기할 때 저희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 토큰증권 요 관련해서 급등세가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한 차례 급등세 쭉 뿜었다가 7,000원도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지금 숨을 좀 고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앞으로를 전망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국정보인증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네. 그래요 보면 이럴 때 주가 쌀 때
이럴 때 매수해놓고 시간을 좀 투자를 하시면 훨씬 좋을 거다라는 생각인데 네. 이렇게 좀 급하게 좀 움직이고 난 다음에 네. 이렇게 매수를 하셔서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이 되게 좀 안타까운데요. 네. 요것도 투자도 습관입니다. 투자도 습관이라서 장사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건데 네네. 왜 비싸게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해서 고생을 하는지 뭐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도 앞에서 우리 MC님 말씀해 주셨듯이 STO 관련되는 뭐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종목도 다음 달 6일 날 국회에서 논의가 되니까 뭐 그때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만약에 이 실적이 안 되는 종목 같았으면 뭐 조금 뭐 반등 나오면 파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이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은 좀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뭐 계속해서 꾸준히 좀 늘고 있어요. 작년에도 뭐 한 영업이익 기준 155억 정도, 재작년이 117억 정도였으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죠. 뭐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볼만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뭐 약간 좀 불안한 뭐 그런 워낙 급등을 많이 한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뭐 좀 변동성들, 불안감들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22평선 자체가 강하게 좀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게 오늘 지수가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뭐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평선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안 무너뜨려요. 무너뜨리더라도 다시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반등 모멘텀 같은 경우는, 강한 모멘텀 같은 경우는 STO 관련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고요. 자, 일단 뭐 보유를 좀 해 보시고요. 나중에 그때 정리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3월 6일 약간 전에. 왜냐하면 이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끼 있게 움직여서 대응하기가 막상 그때 딱 가서 대응을 하려면 조금 늦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오기 한 하루 정도 전에 그때 정리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요. 아마 뭐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돼 간다라면 이 매수하신 가격대 그 가격보다는 좀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국정보인증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이 민재님의 종목이죠. 지금 답변 드린 내용들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종목 진단 뒤로 하고 내일장의 전략, 시장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내일장 시장 전략 공략 포인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시장이, 코스피 시장이 뭐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죠. 사실 뭐 네네. 오늘 좀 이렇게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어제 뺀 거, 뭐 그거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해 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주가 자체가 좀 치고받고 하고 있는 구간이 이 구간이죠. 자, 여기 241이평선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가격대는 처음에 1월 말에 뚫었을 때는 저 2,500포인트가 전고점인데 그 가격 근처였었죠. 2,497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너뜨렸다가 돌파했다가 무너뜨렸다 돌파했다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뭐 현재 상황이 이거를 그냥 확 뚫을 정도로 그만한 힘이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선물 플레이를 한 겁니다. 오늘 뭐 장중에 보니까 1조 4천억 정도 막 이렇게 선물을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막 이렇게 올리던데요.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외국인들이 이 선물 시장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베이시스라 그러죠. 현물하고 선물의 가격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오늘은 똑같이 끝났네요. 코스피 200이 324.10, 선물이 324.10 똑같이 끝났는데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이거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아져야 돼요. 높아지고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시장이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고요. 지금 상당히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방송까지 4일 연속 현금 좀 만들어 두세요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화요일 저녁 방송에서는 뭐 이거 코스피 시장 압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너져도 한 번에 무너지진 않고 한 번 올라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투자의 신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자, 근데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왔어요. 어제
뭐 이게 화요일 저녁에 말씀드렸던 거니까 수요일 날 어제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되돌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요까지 일단락이 됐는데요.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다음 주에 이 2,500포인트를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돌파를 못하고 민기적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한번 아이고 아프다 싶을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체크포인트로 좀 두고 보시고요. 뭐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야 이거 뭐 뚫을 힘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인 매매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코스피 2,500선 뚫을 수 있을까 여부를 많이들 지켜보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작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어떤 부정적인 뭐 가능성까지 다 함께 열어두시고 여러분 생각의 폭을 좀 넓히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장 포인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